안녕하세요. 천동필 교수의 세계 속 지옥 기업 들려주기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로컬과 리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더치브로스 커피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더치브루스. 흥미로운 곳이죠? 네, 맞아요. 오리건의 정말 작은 푸시카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미국 전역의 주요 커피 체인으로 성장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특히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되는 그 사람 우선 문화, 또 여러 위기를 극복해낸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관계,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만한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1992년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에서 시작돼요. 네, 낙농업을 하던 보어스마 형제, 데인과 트래비스. 맞습니다. 섬대체 가업을 잇고 있었는데 당시 환경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커피 사업으로 눈을 돌린 거군요. 네, 당신이 주신 자료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12,000달러, 그리고 푸시카트 하나로 기찻길 옆에서 시작했다는 게 참 뭐랄까 인상적이에요. 정말 소박한 시작이었네요. 비전도 처음에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에스프레소, 좀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 소박한 시작이 생각보다 빨리 성과를 낸 거죠? 네, 바로 다음에 1년 만이군요. 1994년에 첫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996년에는 자체 로스팅까지 시작했고요.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쓴 거죠. 이 드라이브 스루 모델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편리함 그 이상이었거든요. 차한 고객과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이게 나중에 더치브로스의 빠른 서비스 그리고 그 특유의 친근한 문화를 딱 결합시키는 핵심 전략이 된 거죠. 말씀하신 그 문화, 사람 우선이라는 가치, 이게 정말 더치브로스의 핵심 동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특히 직원들을 그냥 직원이 아니라 브로이스타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방식, 그거 참 독특해요. 네, 단순한 호칭 이상이죠. 자료에 보니까 마피아 선언문이나 더치 신조 같은 내부 가이드라인도 있던데 이게 그냥 규칙 모음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속도, 품질, 서비스라는 기본 원칙도 있지만 그 외에 뭐랄까 긍정적인 태도, 축하할 이유를 찾아라 같은 좀 더 감성적인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브로이스타들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서 막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비결일까요? 네, 상당 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프랜차이즈 정책에서도 딱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요? 외부 자본을 받기보다는 내부 직원, 그러니까 브로이스타 출신에게 가맹점 운영 기회를 먼저 준다는 원칙을 세웠거든요. 내부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방식이군요. 문화를 유지하기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모든 과정이 다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2004년부터 한 2008년까지는 스스로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기요? 왜요? 설상가상으로 본사에 큰 불까지 났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겠네요. 게다가 공동청업자 대인이 루게릭병 ALS 진단을 받고 결국 2009년에 세상을 떠나는 큰 아픔도 겪었고요. 네, 정말 큰 시련이었죠. 이런 위기 속에서 남은 트래비스 보어스마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뭔가요? 2008년을 기점으로 외부에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내주지 않기로 해요. 대신 내부 인력을 키우고 직영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이 문화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거죠.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핵심에 집중하기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형인 데인을 기리는 데인을 위한 한 잔, Drink One for Dane, ALS 기금 모금 캠페인도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정말 위기를 통해서 핵심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기반이 스타벅스나 던킨 같은 다른 대형 경쟁사들과 확 차별화되는 지점이에요. 커피 맛도 마시지만 그 브로이스타들의 서비스 경험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뭐랄까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유쾌한 그런 경험이요. 그게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자체 에너지 드링크 블루레벨이나 고객 취향대로 만들어주는 달콤하고 독특한 음료들도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메뉴들도 한몫하고요. 게다가 더치 리워드 앱을 통해서 고객 충성도도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앱 활용도 잘하고 있군요. 그리고 창업지인 그랜츠 패스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회사가 전국적으로 커졌는데도 여전히 본사를 그곳에 두고 있다는 건
꽤 상징적이죠. 지역 푸드뱅크 돕는 더치러브나 아동단체 지원하는 벅포키즈 같은 활동들을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네, 창립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려는 모습이죠. 이런 내실을 잘 다진 덕분인지 2021년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가팔라졌어요. 네, 자료 보니까 현재 18개 주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 목표가 2029년까지 2029개 매장 오픈이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아주 공격적인 목표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포장 커피, CPG 상품 시장 진출까지 선언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입니다. 듣고 보니 결국 더치브로스 이야기는 그 강력한 문화가 어떻게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또 지역과의 끈끈한 유대가 어떻게 기업의 뿌리가 되어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들의 여정에서 당신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저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와 경험 자체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이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걸 오히려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든 그 회복 탄력성.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좋은 지적이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께도.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더치브로스가 앞으로 수천 개 매장으로 계속 커나가면서도 과연 창업 초기의 그 진정성,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 또 지역적인 뿌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대규모 성장과 핵심 가치 보존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지 당신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더치브로스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치브로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로운 기업 사례가 당신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과 리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례로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제미나이 2.5, 노트북 LM, 그리고 헤드라이너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